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야누스 프로라는 딥식 AI에서 공개한 멀티모달 LLM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누스 프로 모델 같은 경우 2025년 1월 27일에 중국의 딥식 AI라는 회사에서 공개한 이 멀티모달 LLM 모델인데요. 네, 그래서 딥식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딥식 R1 모델이 나오면서 기존의 클로즈드 폐쇄형 모델인 오픈AI의 O1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려서 이 AI 업계에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딥식 AI에서 딥식 R1 모델을 공개한 이후에 며칠 있다가 또 야누스 프로라는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멀티모달 LLM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 모델도 이제 딥식 R1 모델처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델이 역시 폐쇄 모델인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모델인 달리 3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야누스 프로 모델 또한 AI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야누스 프로 모델 같은 경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미지의 어떤 시각적 이해를 위한 인코더랑 이미지 생성을 위한 인코더를 분리를 해서 아키텍처를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에서 이런 식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키텍처가 이렇게 분리된 인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누스라는 모델을 채택을 해서 상징적인 이름을 붙인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야누스 프로 모델 같은 경우 멀티모달 LLM 모델로 이미지 이해랑 생성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어떤 특정 프롬프트 예를 들어 예쁜 여자의 얼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이런 식의 해당 텍스트에 대응되는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주는 이미지 생성 작업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이미지를 설명해줘 이런 식의 요청을 하면은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작성해주는 이 이미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OCR로 이쪽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줘 이러면은 OCR 텍스트 추출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케이크에 있는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알려줘 이러면은 이 톰과 제리에 관련된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이해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요청한 프롬프트로 이미지 생성해 주는 거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야누스 프로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챗 GPT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The face of a beautiful girl 이렇게 입력하면은 기본적으로 달리 3 모델이 이 대응되는 프롬프트로 이미지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달리 3 모델이 이미지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야누스 프로 모델이 벤치마크 상에서는 이렇게 폐쇄형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달리 모델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딥식 AI에서 이 야누스 프로 모델 공개하면서 이 야누스 프로 테크 리포트로 이 야누스 프로 모델 구조에 대해 설명한 논문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이제 실제 코드 레벨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우선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야누스 프로라는 강력한 멀티모달 LLM을 만들었는지 그 전반적인 디테일한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누스 프로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에는 어떤 이 멀티모달 LLM 구조를 채택을 할 때 이미지 생성을 위한 어떤 비주얼 인코더,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어떤 피처 벡터로 변환하는 인코더를 이미지 생성용이랑 이미지 이해용이랑 두 개를 동일한 인코더로 만들어서 구현을 했는데 지금 야누스 프로 모델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인코딩하는 인코더 하나랑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 생성에 대한 제네레이션 인코더를 별도의 인코더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생성을 위해서 피처 벡터로 변환하는 인코더 레이어랑 이미지 이해 요청이 왔을 때 그 이미지로부터 이해에 관련된 피처 벡터로 변환하는 언더스탠딩 인코더,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한 아키텍처를 사용했다. 이게 어떤 구조적인 핵심 아이디어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야누스 프로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이제 딥식에서 이 멀티모달 계열 쪽으로 이 야누스 계열 모델을 이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행 모델이 야누스라는 딥식에서 만든 멀티모달 LLM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을 더 확장한 이 야누스 프로라는 더 확장된 모델을 공개를 하고, 야누스 프로는 기존의 야누스 대비해서 최적화된 학습 전략, 확장된 학습 데이터, 더 큰 모델 크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개선을 해서 기존의 야누스 모델의 성능을 더 향상시킨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야누스 프로 모델이 멀티모달 이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랑 그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인스트럭션 팔로잉으로 어떤 텍스트로 이미지 생성을 요청을 했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전했고, 그리고 이 모델 파라미터 전체랑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달리 3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을 누구나 오픈 소스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야누스 프로 같은 경우 1B 모델이랑 7B 모델 두 개를 공개를 했는데, 기존의 야누스 모델 대비해서 이렇게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비교 대조군의 다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들 대비해서도 이렇게 성능 갭이 있어서 다른 모델들 대비 이 야누스 프로가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이미지 이해 능력 면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 팔로잉 벤치마크로 텍스트로부터 그 대응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달리 3를 포함한 다른 모델들보다도 이렇게 야누스 프로 7B 모델이 성능이 더 잘 나와서 이런 이미지 이해 능력이랑 이미지 생성 능력 이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보여주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실제 예시를 몇 가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야누스, 그러니까 선행 모델이 생성해준 이미지가 이런 형태였는데 한눈에 봐도 퀄리티가 엄청나게 지금 개선이 됐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커피컵 관련된 이미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멀티모달 모델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인코더랑 그다음에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그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에 동일한 비주얼 인코더를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딥식 AI 연구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이미지 이해를 하는 어떤 피처 벡터랑 이미지 생성을 하는 피처 벡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리하는 경우가 성능이 더 좋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선행 모델인 야누스 같은 경우 1B 10억 개 파라미터였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 데이터 양도 더 작았고 모델 크기도 좀 더 작아서 성능상의 한계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야누스의 더 개선된 버전인 야누스 프로를 제안을 하면서 이제 학습 전략, 트레이닝 스트레이터지, 그다음에 데이터 규모, 그다음에 모델 사이즈 이 세 가지 측면의 개선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야누스 프로 같은 경우 이제 1B 모델이랑 7B 모델 두 가지 크기 모델로 공개를 하였고, 네,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로 멀티모달 2의 벤치마크인 MM 벤치마크에서 79.2 성능이 나왔는데,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이던 뭐 야누스라든지 토큰플로우나 메타몰프 이런 다른 모델들 대비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이미지 인스트럭션 팔로잉 리더보드인 젠 이벨 리더보드에서도 0.80점을 기록을 해서 기존의 뭐 달리 3 모델 같은 게 0.67, 스테이블 디퓨전 3 미디움 같은 모델이 0.74 이런 모델들 대비해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해서 정량적인 지표로도
기존 모델들 대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서 아키텍처 핵심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이해를 위한 인코더랑 이미지 생성을 위한 인코더를 분리를 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멀티모달 이해를 위해서는 시그립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시그립 인코더 구조를 이용해서 피처 벡터로 변환을 해서, 이게 피처 벡터가 나오면은 그거를 다시 플래트닝해서 이렇게 원 디멘션의 펼쳐진 형태의 플래튼된 피처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되고, 이 펼쳐진 피처 벡터를 다시 언더스탠딩 어댑터로 투뎁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피처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 피처 벡터를 LLM에게 전달하는 형태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주얼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위해서는 VQ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디스크릿 ID로 변환을 하고, 그 디스크릿 ID들을 다시 1차원 시퀀스로 플래트닝 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투뎁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제너레이션 어댑터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각 아이디에 대응되는 코드북 임베딩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LLM에게 넣어가지고 구현하는 형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한 멀티모달 피처 벡터들을 결합을 해서 LLM에 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토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구조를 취하는데, 핵심이 되는 건 이쪽에 피처 벡터를 만들 때 인코더 쪽 이미지 생성용 피처 벡터 만드는 방식이랑 이미지 이해용 피처 벡터 만드는 방식을 분리를 해서 구현을 했다라는 점이고, 네, 그래서 먼저 야누스 프로의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야누스 모델 대비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더 많은 개선을 이루어냈는데, 기존의 야누스 모델을 학습시킬 때 세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댑터 부분 학습에 중점을 줘서 첫 번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합 사전 학습 단계로 이미지 이해 인코더랑 이미지 생성 인코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고정해놨던 이미지 이해 인코더에 대한 파라미터 제한도 풀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해서 이렇게 3스텝으로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뎁스 더 깊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학습을 시킬 때 텍스트 이미지 학습을 위해서 첫 번째로 그 이미지넷 데이터는 뭐 다들 아시죠? 이렇게 어떤 고양이, 뭐 강아지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뭐 독, 캣 이런 식으로 그 레이블들이 매핑되어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용 데이터인데, 그런 식의 이제 간단한 그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이 매핑되어 있는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해서 1차적으로 픽셀 의존성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제 일반적인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식으로 어떤 아름다운 여자 얼굴이랑 뭐 이렇게 대응되는 이미지, 이런 식의 실제 그 이미지 텍스트 쌍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두 번째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근데 기존의 야누스 선행 모델을 구현을 할 때는 이 첫 번째 부분 이미지넷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게 학습 단계의 66.67%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어떤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누스 프로 모델에서 기존 모델 학습 과정에 개선을 진행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그 이미지넷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첫 번째 스텝에서 그 이미지넷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스텝을 훨씬 크게 잡아서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픽셀 의존성, 픽셀 디펜던시를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학습하는 스텝의 횟수를 훨씬 크게 잡았더니 이 모델이 그 이미지의 픽셀 디펜던시를 더 잘 학습해서 그 이미지 이해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미지넷 데이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첫 번째로는 이미지넷 데이터로 학습시킬 때 트레이닝 스텝을 훨씬 늘리고, 두 번째로 이미지넷 트레이닝 데이터를 배제하고 일반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로 한 번 더 학습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성과 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할 때도 데이터 비율을 조금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멀티모달 데이터, 그다음에 순수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비율을 7대 3대 10 정도로 혼합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야누스 프로 학습할 때는 멀티모달 데이터 5, 순수 텍스트 데이터 1,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4, 2 비율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비율을 약간 줄이니까 시각 생성 능력이랑 이미지 이해 능력이 더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데이터 규모도 더 늘렸는데 멀티모달 언더스탠딩을 위한 두 번째 단계 학습을 위해서 이 딥식 VL2 논문을 구현할 때 사용한 9천만 개의 샘플, 그러니까 이미지 캡셔닝 데이터랑 뭐 표나 차트,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관련된 데이터를 이 9천만 개 정도 관련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데이터 규모를 늘렸다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할 때도 딥식 VL2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참조해서 어떤 밈 이해,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짤방 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보면 이제 디컴플링 비주얼 인코딩은 이렇게 강력한데 이 싱글 비주얼 인코더는 이렇게 더 뭐 나약하다 이런 식의 많이 사용되는 도지 짤방 밈을 응용을 해서 이런 식의 밈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이 되도록 밈 이해 관련된 데이터 셋도 더 추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 규모를 더 확장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야누스 프로 모델이 기존 야누스 모델 대비 더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 형상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야누스에서 사용하던 리얼월드 데이터의 품질이 낮고 노이즈가 많아서 이제 7,200만 개 정도 합성 미학 데이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리얼 데이터랑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미학적인 관점에, 그러니까 실제 오렌지 이미지는 이렇게 예쁘게 안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오렌지 이미지랑 이런 식으로 신테틱하게 가상으로 이렇게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된 오렌지 이미지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걸로 학습을 시켰더니,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생성된 데이터들이 미학적으로 훨씬 아름다운 데이터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모델 사이즈도 기존의 야누스 모델 같은 경우 이제 1.5B 정도였는데 이번에 야누스 프로를 만들 때는 이제 7B 모델도 더 추가해서 이 파라미터 사이즈도 더 키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캡 사이즈랑 임베딩 사이즈, 컨텍스트 윈도우, 트랜스포머 어텐션 헤드 개수, 그 다음에 전체 레이어 뎁스, 그런 거에 대한 실제 디테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도 이렇게 같이 공개를 해서 이 누구나 재현해 볼 수 있도록 전체 모델 아키텍처를 모든 부분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네, 그래서 언더스탠딩 어댑터랑 제네레이션 어댑터 부분은 모두 2레이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렇게 플래트닝된 그 피처 벡터를 LLM에 넣기 전에 마지막에 한번 어댑터로 이렇게 브릿지 부분에서 연결해 주는 거를 2뎁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야누스 프로 같은 경우 이제 모든 모델 이미지를 384, 384 사이즈의 픽셀로 임베딩해서 사용을 하고, 이때 이미지 이해 태스크를 위해서는 어떤 이런 긴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거 이제 긴 변을 384로 리사이징하고, 그러면 이렇게 짧은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를 패딩으로 이렇게 RGB 127, 127, 127 패딩으로 붙여가지고 패딩을 붙여서 이 이미지를 이미지 이해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반대로 생성을 할 때는 이렇게 더 긴 게 나오게 되면은 짧은 변을 384로 리사이징하고 더 이제 길게 나온 거 이쪽 부분을 크롭해가지고 384, 384를 맞춰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돌리는데 1.5B 모델 같은 경우 이제 16개 노드에서 9일 정도, 7B 모델은 32개 노드에서 14일 정도 트레이닝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노드 한 대에는 8개 A100 GPU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1.5B 노드 학습시키는 데는 128개 A100 GPU로 9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7B 모델 학습시키는 데는 256개 A100 GPU로 14일 정도 걸리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뭐 파인튜닝해서 사용하는 거 말고 이 야노스 프로 모델을 직접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개인이 해보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컴퓨팅 리소스이긴 하죠. 네, 그래서 디테일한 학습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도 이렇게 테이블로 같이 공개를 해줬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야노스 프로 모델을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멀티모달 이해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제네레이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젠 이벨이랑 DPG 벤치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성능을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대부분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군인 다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들 대비해서 되게 좋은 성능을 지속적으로 다 정량적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제네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야누스 프로 모델이 이 대부분의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를 자세히 묘사해줘 이렇게 프롬프트 요청을 했을 때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정보들 뭐 이렇게 돌이 있고 어떤 해안가 풍경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랑 이 이미지에 있는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설명을 해줄래?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 톰과 제리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해줘서 이 이미지 이해 능력이 잘 녹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에서 OCR 수행을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텍스트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OCR을 잘 해주고 있어서 이 텍스트 리코그니션 성능도 되게 좋은 상태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프롬프트 요청을 했을 때 생성해준 이미지들도 몇 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는 이런 뭐 주근깨라든지 이런 털 같은 것들, 이런 무지개, 그 다음에 뭐 이런 물결, 이런 것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어떤 퀄리티가 되게 높은 이미지들을 잘 생성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는 야누스 프로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습 전략, 데이터, 모델 크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개선 사항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지금 야누스 프로 모델 같은 경우 해상도가 384, 384 사이즈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OCR 같은 거를 할 때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약간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추후에 이제 더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해상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더 개선해서 모델을 만들면은 더 향상된 모델을 만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야누스 프로를 코드 레벨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실습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해볼 거고, 그거에 앞서서 여기 야누스 프로 깃허브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온라인 데모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 밈을 설명해줘 이렇게 야누스 프로 7B 모델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디커플링 비주얼 인코딩 버프 도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인코딩의 어떤 강력한 메소드를 표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 우측의 싱글 비주얼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걸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밈은 유머러스하게 그 두 개의 메소드의 어떤 강함과 약함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밈 해석을 되게 이 텍스트에 맞게 잘 해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거 테스트 해보면은 지금 이 수식을 레이텍스 코드로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수식 표현을 위한 레이텍스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데 작성해준 레이텍스 코드를 한번 렌더링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거랑 이 똑같은
이미지를 잘 렌더링 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 샘플도 몇 개 보면은 이제 마스터 시프 라쿤을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너구리 라쿤 있잖아요. 라쿤을 약간 거리의 불량배처럼 표현한 라쿤을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게 퀄리티 있는 이미지들을 잘 그려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미지 생성도 고퀄리티로 잘 해주고 이 이미지 이해 능력도 잘 해주는 엄청나게 좋은 이 야누스 프로라는 모델을 딥식 AI에서 또 오픈소스로 무료로 공개를 해서 이 딥식 AI 회사의 뛰어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긴 시간 수강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 야누스 프로 모델을 코드 레벨에서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